여기 게임 캐릭터로 동화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12년 전 한참 중2병에 걸렸을 무렵 만들었던 캐릭터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바로 아스카나 대륙 전기라는 게임, 최고의 가상현실 게임이자 또 하나의 세상,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최정상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 없는 명실상부한 레전드 게임이죠. 그런 아스카나가 서비스 종료되는 날, 제작사 CEO 레이먼의 실종과 동시에 현실의 아르카나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 생겨난 균열로부터 게임 속 몬스터들이 튀어나왔고, 이대로 세계가 멸망하는가 싶었을 때 자신의 게임 캐릭터와 동화된 사람들, 일명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게임과 동일한 스킬을 쓸 수 있었고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계를 구했죠. 그렇게 플레이어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역시 플레이어가 되는 상상을 했지만 어차피 각성해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가지 이유로 게임을 접게 된 주인공, 그리고 현재 과거에 했던 게임 속 인물로 그대로 동화되었던 것이죠. 이 캐릭터의 설정은 이랬습니다. 위대한 귀족 가문의 후계자였던 그랑펠은 악마에게 가문이 몰락당해 홀로 살아남았고 이후 복수를 위해 악마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플레이어의 숙명을 지니게 된 주인공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인공이 가진 직업 악마 사냥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페이지는 꼴랑 2페이지 뿐이었고 그만큼 인지도와 정보가 매우 부족했죠. 그리고 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악마 사냥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전직 마을이자 악마 사냥꾼들의 요새 성지인 마을이 괴멸되었다는 뉴스였죠. 즉 그 말은 직업이 거의 삭제된 수준으로 플레이어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악마 사냥꾼은 10년 전에도 모두가 기피했던 직업인데요. 능력치도 낮은 데다 성장 방향도 애매하고 스킬마저 약했습니다. 주변 플레이어들은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망한 직업을 하고 있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유일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건 악마를 상대할 때만은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을 발휘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망의 업데이트로 인해 공략 난이도 최상인 악마족 몬스터가 대거 출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은 악마족 업데이트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파티장 랭커 남철민과 주인공, 이들은 파티를 이루어 균열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붕괴 진행도는 균형의 붕괴 진행도를 의미하며 100%가 되면 이 안에서 몬스터가 튀어나와 일반인들을 공격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과 함께 균열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등장하는 몬스터,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보고만 있는 파티장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의 리드에 따라 주변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었고 파티원들이 파티장을 질타하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파티장이 변신하며 악마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인공에게 스킬 천적 관계가 발동하게 되죠. 파티원들에게 상태 이상 효과가 걸리게 되지만 먼치킨 주인공에게는 걸릴 리가 없었고 악마족 카운터의 효과로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빙의된 남철민을 원샷 원킬해버리죠. 그렇게 주인공에게 빛을 지게 된 남철민은 사실 가온길드 마스터 남태민의 친형이었고 모든 상황을 남태민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남태민과 남철민은 주인공의 재능을 깨닫고 문자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지만 그랑펠 속 내재된 진짜 실체 주인공의 말과 다르게 중2병에 제대로 걸린 그랑펠의 말투로 필터링이 되어 말이 나와버렸죠. 그렇게 근력과 민첩에 각각 2포인트씩 투자를 해주곤 나머지 포인트는 행운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같은 클래스를 가진 플레이어들 중 딱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는 초레어급 클래스 퀘스트가 주어지게 되죠. 사실 세상에는 악마 사냥꾼이 주인공뿐이었기에 퀘스트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뜬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악마를 배경으로 신규 균열과 신규 몬스터, 네임드 몬스터가 생겼고 언론은 랭커들의 힘을 합쳐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 뿐이었죠. 균열 공략에 실패하면 모든 몬스터들이 현실에 나와버릴까봐 걱정했지만 우리에겐 악마 천직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반복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흡혈귀를 사냥하라는 퀘스트가 주어지게 되죠. 주인공 이호열은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지만 이호열이 아닌 이 몸, 그랑펠로서의 감정은 악마를 멸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스큐라 백작에 있는 곳은 러시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법사의 탑에 있는 순간이동시켜주는 포탈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티타임에 미친 그랑펠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 업데이트 악마 균열로 인해 많은 길드들과 탱커 그리고 기자들까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마법을 스킬 사용 없이 사용해버리는 먼치킨급 능력을 사용하죠. 그렇게 포탈 앞에 서게 된 주인공, 막연한 기분이지만 포탈이라는 대마법을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되었고 그렇게 포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이곳은 많은 길드원이 몬스터와 싸우고 있었고 처음으로 마주친 버서커 길드 중 광전사 직업을 가진 레오니 벨루치,
그리고 주인공 앞에 처음으로 마주한 230레벨의 몬스터. 주인공은 고작 67레벨이었지만 몬스터들은 악마 속성을 가졌기에 천적 관계 스킬이 발동하게 되죠. 다른 길드원들은 고전하는 몬스터들을 그랑펠은 화살 한 방으로 모조리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는 마법은 스킬이 아니고 그랑펠이 마법 그 자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마법을 잠깐 보고 발현할 수 있게 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렇게 영지의 외곽 균열을 처음으로 클리어하게 된 주인공과 함께 있던 버서커 길드원. 주인공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이호열의 대사에서 필터되지 않고 중2병 제대로 걸린 그랑펠의 말투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클리어는 가온 길드였죠. 그렇게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주인공. 하지만 그 와중에 쉬지 않고 집 청소를 하는 그랑펠. 그 시각 백작가의 영지 균열 붕괴도가 갑작스럽게 60%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대로라면 균열이 붕괴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악마들을 심판하러 가겠다는 그랑펠. 그러자 백작가의 영지 안에서 티타임이나 즐기고 있는데요. 눈앞의 몬스터들을 제거하며 손짓 하나만으로 기둥들을 세우며 악마들을 정리해버리는 먼체킹급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모습을 보고 가온 길드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하지만 당장 비키라는 그랑펠의 한마디, 개쪽을 당해버린 가온 길드장이었죠. 이 모습은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이 장면은 엄청난 이슈가 되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길드원들이 호열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력 관련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했고, 그건 그저 그냥 없어서 끼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과정에서 얻은 전리품, 피해 저주가 깃든 목걸이였고 효과는 봉인되어 있는 초레어급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쉬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백작가의 성체가 균열이 붕괴되었고 러시아 당국은 긴급히 주변 시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망자는 무려 200명 이상. 이 상황에 다시 주인공 호열이 등장합니다. 혼자서 네임드보스가 있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문지기를 손짓 하나로 처리해버리죠. 그러자 문 앞에서 서성이던 길드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네임드 보스를 찾으러 가는 중에 랭커, 제시 하이네스 마법사가 등장하게 되며 주인공이 사용한 마법이 신기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예절이 없다고 밀쳐버리는 주인공. 그러자 레벨 430짜리 아스케라 백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전리품을 제물로 바치더니 구마의식 스킬을 발동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주인공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된 아스크라 백작. 그러고는 백작에게 환각을 보여줍니다. 벌벌 떠는 백작이었죠. 그 사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100렙도 안 되는 상황에 마력도 거의 다 써서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마법사에게 막타를 주게 됩니다. 예절은 부족하지만 긍지가 있다며 처음으로 마법사에게 이름을 알려주게 되죠.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고 여기 이 상황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한 가정집안이 있는데요. 사실 김호열의 친누나였습니다. 쉬고 있는 주인공에게 첫째부터 셋째 누나까지 전화가 왔고 참다 못한 누나들은 호열이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몸이 게임 캐릭터로 동화된 김호열의 모습을 보고 말투와 모든 컨셉이 바뀌어서 누나들이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호열이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누나들을 보내고 저축 잘 하라는 누나의 한마디에 처음으로 그동안 캐스트를 하며 얻은 돈을 보기 위해 잔고를 확인하는데 무려 1000억이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아스크라 백작을 상대할 때 제물로 선택되었던 목걸이 당연히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벤토리에 봉인 효과가 풀린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 지부에서는 주인공 김호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지역 업데이트가 뜹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들이 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보물 수준이라는 환상의 섬. 곧바로 뉴스 소식과 함께 마법사 정기학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랑텔은 이 학회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설거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그랑텔. 설거지 마치고 마법사의 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청을 받거나 마탑의 주인이 설계한 환각 마법을 뚫어낸 자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손쉽게 환각 마법을 뚫어냈는데요. 그렇게 크리스탈홀에 도착하게 되면 마법사의 탑의 차기 후계자라고 불리는 최연소 수석 마법사 마르셀로. 이번 발표의 주제는 마법과 과학에 관련된 주제였고 과학과 마법을 조합해 피워낸 마법, 발화 모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로 그때 김호열이 손을 들며 마법을 하는 과정 탐색에 군더더기가 있다고 수석 마법사에게 훈수를 두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마법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최연소 수석 마법사 마르셀로 그리고 이호열에게 연구를 함께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얼마든 적어달라고 하죠. 그러자 갑자기 눈빛이 변하는 주인공, 그리고 새로 생겨난 균열 뉴스라제도 보물섬이어서 현재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왔지만 고작 레벨 134레벨밖에 안 되는 주인공이 최소 적정 레벨이 350인 균열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악마족이 없었기에 악마 헌터 클래스를 가진 주인공에겐 너무나도 벅찬 균열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클래스 퀘스트로 뉴스라 제도의 거악을 조사하라는 미션이 떴고 칠악이라는 악마가 존재한다는 퀘스트의 말에 따라 바로 뉴스라 제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티타임을 빼놓을 수 없었던 그랑펠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몬스터는 바로 420레벨의 에메랄드 호랑이. 하지만 수석 마법사에게 배운 바라 마법을 사용하며 원샷 원킬 내버리는 주인공. 사실 섬 전체에 거악의 영향이 맴돌고 있었기에 모든 몬스터들에게 천적 관계가 발동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엄청난 지진과 함께 뉴스라 제도가 탐욕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이언하트 기사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사단장 하르콘 킹스가드, 그리고 마침 운석이 떨어지며 섬의 주인 황금 송곳니 거대 거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운석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마력을 써가며 기사단을 위험에서 구출해주는 주인공, 그리고 이에 반해버린 하르콘 킹스가드. 이 전투에서 도와준다면 심장에 대고 맹세하겠다는 하르콘이었죠. 그렇게 한 팀이 된 주인공과 기사단의 선봉으로 거대 거북을 치게 되는데 CR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법사의 탑에만 있던 마탑주의 계단을 만들어버리는 원체키 큰 능력의 주인공,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는 하르콘이었죠. 본인들이 거대 거북을 터치했음에도 터치 기여도를 주인공에게 양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호열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하며 파티를 맺게 되고 몬스터를 처치하고 나온 전리품으로 의문의 섬의 보물 부서진 왕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몬스터를 처치하며 결국 최종 보스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가 과거를 숨긴 웹툰은 요즘 웹소설 그리고 웹툰의 유행인 숨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딱히 기대가 되지 않고 조금 오글거린다는 생각을 하며 이 작품을 읽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읽을수록 웃긴 장면들로 인해 꽤나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극 초반부의 내용만 봤을 때 이후의 내용 전개를 살짝 기대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선한 판타지 웹툰이라 생각이 드는데 현대 판타지 장르 중2병스러운 개그 넘치는 주인공, 독특한 설정의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